예,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. 해외 쪽에서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계속 자신감을 갖고 있는데 사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ADP 민간 고용이 굉장히 세게 나왔잖아요. 그래서 이것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데 다만 이제 ADP 측에서 밝힌 게 있습니다. 이번에 이제 평균 임금 상승률이 떨어지기 시작했다. 평균 임금 상승률이 떨어져서 그것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던 게 조금 둔화될 수 있을 것 같다. 이런 코멘트를 붙였거든요. 사실 취업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게 부담이 됐던 거였거든요. 근데 고용 지표는 더 숫자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임금 상승폭이 둔화됐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 재료 자체가 이렇게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고,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이제 또 가격 지수가 또 낮아졌잖아요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좀 주춤하고 있나 보다. 고용 지표 좋게 나온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겁먹을 건 아닌가 보다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진 게 있었고요. 그리고 이제 좀 유명한 사람들의 발언. 그러니까 뭐 연준 인사는 6월 동결 선호한다. 그 전에 이제 지표 봐야 되는데 추가 인상은 물론 가능하지만 당분간 현재 금리 상태에도 관망해야 된다. 패트릭 하커가 그렇게 말했고, 닉 티미라우스, 이게 이제 연준의 대변인 같이 별명이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이잖아요. 일단 이번에 이제 금리 동결해 놓고 그 다음에 좀 한동안 주목할 것 같다. 그래서 금리 인상은 당분간은 좀 쉼표,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추이를 볼 것 같다.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죠. 그러니까 6월은 동결이 거의 확실시 되는구나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되면서 한때 이제 불거졌던 6월 추가 인상론, 이게 좀 약해졌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그럼 이제 금리 변수 없으니까 그냥 가던 엔비디아, 반도체, 이런 쪽 종목을 한동안 쳐다봐도 되겠네.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. 실제로 오늘 엔비디아가 397달러, 이게 이제 404달러 넘어가면 시가총이 1조 달러 되는 거거든요. 오늘 시총이 9,800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좀 자신감이 생겼고, 그리고 이제 애플이 알게 모르게 52주 신고가예요. 네, 또 애플이 이제 52주 신고가도 경신하면서 미증시 대장주들이 저렇게 힘있게 밀고 가나 보다. 그러고 여기에 이제 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, 제가 어저께 이제 이게 보시면 빨간색이 51선이거든요. 51선에서 튕기고 뭐 이런 게 반복됐었잖아요. 근데 오늘 1,300원 초반으로 빠졌죠.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환율이 드디어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구나. 그러면 외국인들 매수가 더 들어올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거죠. 뭐 여기서 다시 튕겨 올라가지는 않을 수는 없지만, 이제 그러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삼성전자, SK하이닉스가 달러 차트 기준으로 주봉상 200주선을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직은 이제 안착인지는 우리가 봐야 되는데, 그러니까 주봉상 종가 기준으로 위에서 마감이 됐잖아요. 삼성전자는 넉넉하게 마감이 됐고 SK하이닉스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이제 돌려서 올라갔거든요. 그러니까 다음 주에 만약에 여기서 더 그게 이제 좀 밀릴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 버린다면 투자자들은 웬만한 재료보다는 지금은 수급을 믿어야 된다. 이렇게 되면서 조금 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수급에서는 뭐 외국인 기관 매수인데, 뭐 기관은 사실 금융투자가 매수한 거라서 뭐 온전히 받아들이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수했잖아요. 근데 외국인들 매수에 좀 변화가 있습니다. 뭐냐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게, 외국인들이 진짜 매수하는 거는 5개 업종 중에 최소 4개 이상 매수해야 된다. 전기전자, 자동차, 철강, 화학, 금융. 근데 오늘 5개 업종을 다 매수했습니다. 실제로 종목 보면 이제 보시면 뭐 업종 골고루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. 뭐 자동차 잠깐 매도 하나 보다 했었는데 이제 매수 들어가 있고, 이제 대부분 업종이 다 오른쪽에 포진해서 이건 특정 종목을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증시를 매수했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줬거든요. 그러니까 기관은 뭐 오늘 이제 좀 반대쪽에 뭐 있긴 했지만 카카오라든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가 이거 대체로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을 또 이제 매수를 했잖아요.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뭐 매도를 집중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시장이 상승 종목이 제법 많을 수 있는, 기존에 뭐 삼성전자만 매수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좀 상승 종목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. 코스닥에서는 약간 이제 좀 달라진 게, 외국인들이 IT 계열의 종목을 좀 팔았어요.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를 매수하면서 코스닥 쪽에서 뭐 하나마이크론, 뭐 KH바텍, 주성엔지니어링, 뭐 이오테크닉스 뭐 이런 것들을 좀 팔았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시적인 매도인지 아니면 이제 이게 좀 바뀌는 건지는 좀 봐야겠지만, 이게 좀 팔았고, 근데 매수 쪽에서는 무슨 업종의 특징이 있다,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 좀 골라 담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외국인들이 오늘 코스닥 이렇게 색깔이 드러나지는 않았고, 기관은 이제 2차 전지, 에코프로비엠을 좀
담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고, 그 외에는 업종별로 좀 골라 담는, 예, 그러니까 뭐 JYP라든가 이제 SM 같은 엔터주는 또 이제 매수를 하는데, 그러니까 매도 쪽에 보면 뭐 PSK라든가 하나머티리얼즈라든가 두산테스나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매도에 가 있죠. 그 대신 이제 다른 어떤 뭐 BH라든가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것도 오른쪽에 가 있고, 그래서 업종 내에서 선별적으로 좀 골라서 담는 그런 형태를 보였습니다. 그래서 약간 이제 특정 업종을 전체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이제 이거는 좀 가끔 이렇게 좀 한 사이클 사고 이거는 한 사이클 쉬고 뭐 이런 식으로 좀 골라서 가서 업종 내에서도 좀 차별화, 종목별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나는, 예, 그런 구도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. 자, 이후에 이슈를 보면 미국의 고용지표. 근데 이거는 실업률하고 비농업 일자리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시간당 임금 상승률을 봐야 되거든요. 그래서 전년 대비 4.3이 기준인데 이거 밑으로 내려가면 좋죠. 그러니까 고용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당 임금에 따른 반응이 중요하고요. 근데 빅테크만 올라간다라는 점에서 일부에서는 그건 하락장의 신호일 수 있다. 왜냐하면 나머지 종목은 이미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빅테크마저 깨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다,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. 그래서 빅테크 이외, 그러니까 뭐 러셀 2000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 1,300원 밑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, 이게 이제 1,300원을 찍어주고 다시 밀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. 1,200원대 찍어주고. 근데 거기서 1,300원 공방으로 하면서 환율이 완전히 레벨 다운 됐네. 그러니까 이래 버리면 또 한번 외국인들이 또 자신감을 더 가질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위안화가 최근에 좀 약세였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연동될 수도 있다, 이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. 그래서 요 흐름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오늘 특징들은 제가 따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,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건데, 오늘 이제 블룸버그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중국 대신에 한국, 인도, 일본을 매수한다, 외국인 투자자들이. 실제로 보면 우리 증시가 중국하고 비교해 볼 때 가장 강해요. 예, 중국하고 이제 상대적인 비교로 봤을 때 우리 증시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왜 이렇게 한국하고 뭐 이런 데를 매수하지 보니까 엔비디아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이제 뭐 사이클 이런 것들이 턴이 되면서 좀 기대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를 최선호, 그러니까 UBS 이런 데서는 한국의 어떤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한국을 최선호하고 있다, 그러니까 이런 어떤 표현도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단지 뭐 그냥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최근에 약간 중국에 대한 의구심이 생기면서 중국 대신에 한국, 인도, 일본을 매수하는 흐름이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저 아시아 쪽에서 좀 패키지로 좀 매수가 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게 중국이 너무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돼야 돼요. 그러니까 중국이 완전히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대보다 덜 회복되겠는데 정도가 딱 적당한 거지, 중국이 또 너무 세게 회복되면은 또 이제 그것도 오히려 중국으로 다시 자금이 가게 되고, 중국 경기 망인데 뭐 이래 버리면 또 자금이 또 경기 침체 걱정 때문에 또 빠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 구도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도하고 일본 증시 움직이는 것도 좀 같이 살펴보면 도움이 된다,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그럼 또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. 이 방송 구독하기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.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네이버에다 검색해 주시고 많이 방문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